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서포터즈 13기 롤키퍼 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프로엔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들고 온 내용은 바로 최근까지 핫 이슈였던 낙태죄 입법 예고안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11월 3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동의는 10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또한 관심을 가져와 주셔서 조금씩 변해가려는 대한민국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사안이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므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입법 예고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 핍박합니다.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입법 예고안이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사유란 임신한 여성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일 경우, 임신 여성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4주 이내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 결정이 가능하고,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일 경우는 이제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칠 것을 요구했고,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의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입법 예고안에 대한 찬성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찬성 의견은 새로운 입법 예고안이 기존의 법률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찬성한다 였습니다. 기존의 법률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 것에 반해 개정안은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 결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또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기존의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로 인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 또한 찬성 의견의 근거였습니다. 또 다른 찬성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등하게 존중 가능하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낙태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개인의 의사 결정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등하게 존중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낙태죄 폐지가 점진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이 찬성의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 낙태죄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설문조사 결과 입법 예고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도 결국 낙태죄의 존속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견은 낙태라는 여성의 행위가 형법상의 죄로서 규정되어 처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면 국가의 제재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안의 낙태 허용 기준인 임신 14주와 임신 14주 1일 등의 기간 산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통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깨닫는 이유가 월경을 하지 않거나 하는 신체적 변화 때문인데 임신 14주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 14주와 임신 14주 1일에 대한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확정 지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내비추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낙태의 원인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는데 왜 여성만을 처벌하느냐가 그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낙태를 한 여성을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그 아이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 따라 낙태죄가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많은 반대 의견들은 낙태의 부담을 가장 크게 안게 될 산모가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회적 시선 및 각종 처벌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낙태죄에 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들어주셔서 큰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 듯합니다. 여전히 많은 찬반 의견들이 오가고 있고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죄에 관한 정부의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롤키퍼였습니다.